그 병원을 그 단골로 다녔거든, 순덕이가. 치워도 걸지도 아니고. 거기서 약 잔뜩 사왔어, 그 주사야. 뭉태기로 막. 올 때마다 그냥 필요한 주사를 맞고, 그냥 영양제 같은 거 맞으셨더니, 뭐, 다른 뭐, 해주지 말아야 될 걸 한 건 없는데, 저희는. 주사제 앰플을 줬다든지 그런 적 없어요? 하지 마세요. 개인적이기 때문에 저는 얘기할 수도 없고. 네, 제주도에 특히 장시호 씨 모녀가 이렇게 좀 살았다는 건데, 저희가 처음에는 그냥 주사 맞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에서까지 이렇게 개인 병원을 찍어 놓고 주사제를 이렇게 과다하게 처방받았다는 거 보면 이거 정말 중독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네. 어디겠어 무슨 그 주차장도 가서 마음대로 가서 갑질하고 네. 네, 장애인 장애인 주차장에다 갖다 되고. 버젓이 세우고도 그냥 뻔뻔하게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하는데 본인이 원하는 그 주사제 반입 뭐 이런 것은 얼마나 마음대로 했겠습니까? 네. 그 장애인 주차장까지 그렇게 할 정도면은. 그런데 아무튼 뭐 의학적으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횟수로 보나 여러 가지 갑질하는 걸로 보면은 거의 그냥 끼고 살아야 될 정도가 아닌가 네.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그 어떤 그 마약성, 중독성 이런 걸 떠나서 하여튼 맞아야 좀 직성이 풀리는 이런 어떤 심리적인 그런 불안감 속에서 계속 이렇게 맞지 않았느냐 하는 네.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그런 판단은. 물론 본인이 뭔가를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어쨌든 최 씨 일가가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고 교류가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혹시 본인들이 맞는 주사약의 일부를 대통령과 같이 공유하지 않았을까? 그 대통령 건강에 위해가 갖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워낙 많은 샘플들을 그냥 함부로 무단 반출해서 빼앗았다니까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뭐 지금 최순득 씨나 뭐 장시호 씨가 주사를 많이 맞건 덜 맞건 우린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네. 그거 뭐 본인 개인 뭐 그건데요. 뭐 그걸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원병원에서도 그렇고 뭐 김영재 성형외과에서도 그렇고 지금 하다못해 제주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최순득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좀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왔던 게 차원병원에서도 최순득 씨는 몸 상태 때문에 주사를 맞지를 못한다. 그랬었죠. 그 못한다는데 주사를 그럼 갖다 어디다 썼지? 네. 결국 그게 또 세월호 7시간과 박근혜 대통령의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가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사를 한 게 아닌가라는 로그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직도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 명확하게 해명이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건강은 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거 기밀사항인데 그렇죠. 예. 혈액도 바깥으로 나가고 또 주사제가 들어와서 누군가 주사했다는 의혹도 계속 나오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 삼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명확해져야 사실 어찌 보면 세월호 7시간 문제도 어찌 보면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거죠. 사실 이분들이 뭐 주사를 많이 맞건 덜 맞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결국 문제가 있죠, 모르겠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도 만약에 주사를 네. 무단 반출했으면 거기에 대한 그 의료법 처벌을- 위반 책임은 이제 네. 이 사람들이 지는 거고 우리가 문제는 이분들이 뭐 의료법 위반 책임을 지건 주사를 많이 맞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게 이상하게 반출해서 대통령한테까지 갔느냐 그게 결국 이 사안의 핵심이 네, 되는 근데 이게 겁니다. 두 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뭐 첫 번째는 이제 그동안에 최순실 뭐 일가의 뭐 이런 굉장히 아나무인격의 행동에 예. 대해서 그동안에는 뭐 또 얘기를 못 하고 있다가 주로 서비스업에 뭐 종사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러다가 이제 이것이 뭐 사회적으로 또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이제서 여러 가지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제보가 이제 빗발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두 번째는 방금 이제 배성문 변호사가 이해한 것처럼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큰 의혹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것이 과연 뭐 그것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그 특검에도 이제 그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어 있고 네. 또 마찬가지로 탄핵 사유에도 또 세월호 7시간을 그 헌법 위반으로 그렇게 탄핵 발의안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전반적인 것을 뭐 앞으로 뭐 특검이나 또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좀 밝혀야 뭐 이런 네. 단순히 이런 유언배로 떠드는 주사제 뭐에 대한 좀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동네 목욕탕이나 병원에만 이렇게 갑질을 한 것이 아니라요. 제주도에서도 대기업에 갑질을 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CJ그룹이 운영하는 최고급 골프 리조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회원권도 없으면서 VIP 대접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 지인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총 지배인이 나와가지고 연적을 하더라고. 오지 가면은 하트차 운전하는 애들 있잖아. 물어보더라고 누구냐고. 꽤 높은 사람이 예약을 했다가 최순실을 빼준 것 같더라고. 저기가 민현산 소장님, 네. 그러니까 가기 힘든 곳이라면서요. 아니, 그 미국 LPGA, 네. LPGA, 여성 그 LPGA 이제 준비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심지어는 우리 일화가 있는데요. 네. 김종필 총리가
한번 가려고 했는데도 저 골프장에서 엄격하게 거부했습니다. 회원권이 없다는 회원권이 이유로. 아니고 네. 사전에 이렇게 같이 회원하고 안 오면 안 된다는 네. 얘기해서 굉장히 엄격한 곳인데도 정말로 어마어마한 권력이 아니면은 되게 이제 골프장 권력은 그렇거든요. 국세청이라든지 네. 국정원 안기부라든지 이런 데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이제 무조건 들어가서 회원도 아니면서 가서 그 라운딩하고 그렇게 하는데 네. 그런 수준의 권력으로 어떤 갑질을 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 아니 대목이에요. 그 CJ하고는 그거 기억나시죠? 2013년에 정윤회 씨가 독도에 갔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그때 CJ 관계자가 거기에 동행을 했죠. 동행을 그랬죠. 했죠. 네. 근데 정윤회 씨가 갔을 때 가명을 썼습니다. 네. 가명을 써가지고 갔을 때 CJ 관계자가 동행을 했어요. 그거 하고 지금 이 CJ 골프장에 사실은 최순실 씨가 저런 식으로 드나들면서 그 대접을 받았다는 거 하고 이렇게 뭐 연결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제가 보건대는 CJ 측에서 이 사람들이 실세다. 박관천 경정이 얘기했듯이 권력서의 1, 2위인데 네. 뭐 거기 뭐 총지배인이 나와서 뭐 좀 골프 좀 접대하고 하는 건 저는 뭐 오히려 통상적이었고 CJ 측에서 아마 먼저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기업들은 그럼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누가 실세인지를.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거지. 네. 그러니까 삼성이 정유라 씨 지원한 거, 네. 그다음에 CJ가 저런 식으로 한 거, 뭐 이런 걸 보면 삼성, CJ 뭐 이런 데는 적어도 자 누가 실세인지를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봐요. 네. 뭐 그냥 해명을 고지고대로 믿자면 뭐 조윤선 문체부 장관도 모르고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모르고 우병우 전 수석도 모르는 최순실 씨를 CJ는 알고 삼성도 알고 네. 한화도 알고 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여러분들 모른다 하시는 분들이 모를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국민들이. 그리고 지금 CJ 관련해서 지금 이 골프장을 이용했던 내용들도 만약에 이게 누군가 중간에 공무원이 하나 껴있고 그게 대통령이건 네. 아니면 나머지 기타 다른 분들이건 간에 껴있다면 이건 역시 제3자 뇌물죄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세라는 걸 알아서 이렇게 네. 해준 거라면 그 특정한 그 부정한 청탁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건 역시 뭐 제3자 뇌물죄 하나의 또 그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건 특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검찰의 수사한 것보다 좀 더 앞으로 진일보해서 나아가는 그런 결론들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첫 번째가 사실 제3자 뇌물죄 제공 여부인데 네. 그래서 지금 그 기업들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CJ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뭐 실세가 누군지에 대해 비선 실세가 누군지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뭐 공무원들보다는 오히려 기업이 더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그래야지 뭐 어떻게 뭐 정부와 관련한 이런 뭐 대관 업무를 할 때 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네. 뭐 CJ 같은 경우는 뭐 이미경 부회장 뭐 퇴진하라 뭐 이런 이제 압력을 정권 초기에 받았고요. 네. 뭐 또 삼성 같은 경우도 또 뭐 이런 삼성물산의 합병 여러 가지 뭐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예, 뭐 결국은 뭐 CJ에서 이런 뭐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것은 네. 뭐 그런 일맥상통한 이야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씁쓸하게 정말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정말 슬픈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것뿐만입니까? 다 모른다고 앵커께서 말씀한 그런 권력자들이 김기춘 비서를 다 모른다고 그러는데 또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순실 씨, 최순숙 씨한테 가서 혹시라도 정치권에서 공천으로 줄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네. 예.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순덕 씨도 그랬지 않습니까? 장시호 씨 엄마가 나한테 공천 받으려고 와서 이래 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어디 동네 목욕탕에서 자랑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갑질하면서. 예. 정말 정치권에서도 순실 씨, 순덕 씨가 실세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저희가 뇌물죄 얘기 잠깐 했었는데 박영수 특검이 네. 직권남용 혐의 적용하기 애매하다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그럼 이게 결국은 뇌물죄로 바로 가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와요. 아니 직권남용은 네. 남용대로 이제 검찰에서 지금 조사한 결과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이제 증거를 보강해 가면서 근데 직권남용만 가지고서는 네. 사실 박근혜 직권남용이 사실 나중에 법정에 가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네. 입증이 직무유기나 어렵나요? 네. 입증이 어려워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증거도 있어 보이잖아요. 지금 롯데 70억이나 네. 뭐 SK에 80억 요구했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 보이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서 일단 그리고 국민적 요구 사항도 저는 그 제3자 뇌물죄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검으로서는 검찰에서 이미 건드렸던 거 뭐 증거 보강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그거보다는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국민적 의혹이 제3자 뇌물죄가 사실은 더 깊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특검이 안 들여다볼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최순실 씨가 지금 영장에 그 적시됐던 범죄 사실 3개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2개만 기소가 되고 롯데에 단 70억 받았다가 돌려줬던 그것은 기소에서 지금 빠져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결국은 검찰에서 뭐 이건 뇌물죄, 그 대가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뇌물죄로 이제 기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직권남용죄나 사기 미수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최고형이 네. 다 합쳐봤자 15년이 이제 선고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사실은 국민적인 이런 정서가 지금 뭐 최순실 씨나 뭐 아니면 네.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중형을 선고해야 된다 지금 뭐 그런 입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이런 직권남용이나 이제 사기미수 가지고 유죄가 선고된다고 한들 그런 국민들의 이 정서와 맞는 것이냐. 이제 그런 고민을 검찰로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뭐 뇌물죄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55억 이상의 그 1억 이상의 뇌물죄만 돼도 10년 이상입니다. 최하가. 네. 무기징역까지 이제 처할 수 있는 이런 범죄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박용숙 특검도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네. 의미겠죠. 네.